오영환 후보님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1, 2, 3, 4로 갈 테니까 그거 잘 체크하셨다가 좀 답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환 후보께서는 성북구 종합로에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그게 그냥 저기 단답형으로 가겠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예.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개된 저희 말씀하신 아파트를 포함해 저희 재산은 저와 아내의 재산이 합쳐진 것입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큰 돈을 모을 만한 여력이 없었지만 제 아내는 성공적인 세계적인 운동 선수로서 저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주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분야에서 아주 볼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세계 정상에 우뚝 오른 운동 선수의 모습으로 우리 청년 세대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토록 값진 땀방울로 성실하게 모은 돈이며 이 재산의 규모, 형성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부는 성실하게 5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1억 원 달할 정도로 정말 우리는 아주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모은 돈입니다. 저는 이제 의심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했나 여쭤본 거고 저는 그 김자인 그 선수를 굉장히 존경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도 존경하고 있고 그 인기 없는 그 스포츠를 진짜 세계에서 진짜 알아주는 그런 스포츠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으로서 조국 전국을 바라본 소회에 대해 오영환 후보는 그 당시에 모든 학부모가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들이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됐다 주장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요거는 사실입니까? 우선 그 말씀하신 자꾸 네이밍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조국 사태라고 표현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조국 전국을 바라본 예.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장하신 조국 첫 번째 전국. 공약에는 조국 사태 방지법 공약은 그랬고 예. 우리 후보님께는 조국 전국을 바라본 소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전국에 관련해서 제 입장은 이제 분명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첫째, 현재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발언을 했었고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또 존중하겠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역시 청년이자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은 국민분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멈춤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아이고 예. 감사하고요. 질문은 좀 공평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 왜냐면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예, 하십시오. 왜냐면 시간이 이제 좀 2분 30초 강력한 이제 후보시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학부모가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들이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됐다. 그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들 뭐 이런 들이 지나치게 보도됐다고 이렇게 주장한 건 그건 맞는 거죠. 그거는 관행이었다고 말씀하신 거. 아까 드린 말씀들로 다시 가름하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이제 청년들의 박탈감을 느끼는 일 없게 공정과 알겠습니다. 정의를 그 전에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청년으로서 이제 열심히 하시겠다. 그런 뜻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이 자리에 섰고 의정부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의정부 시민들을 사랑하지 않고 의정부 발전을 위해 힘쓸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그리고 정치적 경험이 적다고 이제 또 자격이 없는 것 또한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소방관 출신으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 이후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의 기치로 삼아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왔으며 국민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오히려 국민의 명령에 의해 그런 국민 안전이 우선시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입된 과정 그리고 제가 공천을 받은 과정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국민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변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의정부 시민분들께서도 보다 확실한 변화, 새로운 바람에 대한 희망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 선거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강세창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전 세계가 문재인 정부의 신속 대응에 찬사와 모범 사례로 꼽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방역 활동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강세창 후보님께서는 정부와 민주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무조건 전 정부 여당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국 입국자를 처음에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막았고, 또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먼저 터졌기 때문에 먼저 조금 더 잘할 뿐이에요. 나중에 터진데 나중에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잘.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먼저 이 언론들이 죄다 그 여당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잘한다고 이렇게 제가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말 같지 싶은 않다 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아 이 확진 환자가 커졌다는 부분에서는 결코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추가로 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도 확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고통받는 의정부 시민들의 또 의료 공급 문제를 위한 구체적인 고민과 공약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는 다 정부에서 쳐놓고 지금 정부 여당이 잘한다 그러는데 강세창 후보님의 공약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공약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3가지 공약을 전 했던 거고요. 예. 나름대로 보관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세요. 아침마다 나가면 그 어르신들 마스크 쓰려고 줄 서 있고 마스크 살려고 줄 서 있고 아니 그 마스크도 하나 제대로 그런 거나 공부를 못하면서 뭘 잘했다고 물론 그러는지 저는 마스크 이해가 안 보급 갑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초반에 많은 아픔이 있었고 하지만 현재 마스크 오브제 공급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 됐으면 여전히 그렇게 줄 선 상황은 저도 안타깝지만 이제 각 약국에 그런 재고는 충분히 있고 국민들의 불편이 좀 덜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 갈 것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문석균 후보님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민주당에 대해 가치에 대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오랫동안 존경해온 우리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문석균 후보님께서 의정부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당의 뿌리를 내리고 하는 부분에 헌신해 오신 부분에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석균 후보님이 함께 오신 민주당은 어떤 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핵심 가치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보의 가치, 민주당의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해달라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화라는 말이 그냥 우리 성경의 한 구절 같은 이 땅에 민주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가치였죠. 근데 이제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실용의 정치, 오히려 민생을 위한 정치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민생 말씀하시니 국민분들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국민분들의 마음 하니 최근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많은 충격과 국민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호기심에 엠번방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같은 당 후보이신 강세창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그 요새는요, 그 언론을 보면은 앞뒤 자르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언론에 나온 것만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 황교안 대표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언론을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좀 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또 미래통합당은 강세창 후보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을 이조차도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조차도 총선용.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도 총선용. 대체 그러면 어르신과 청년들을 위한 예산까지 이렇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의 자세가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대안이 명확히 세우고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리라 믿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문석균 후보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관한 네.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저 역시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고양이를 오랫동안 키워온 입장에서 아주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려인들의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은 이 병원비, 동물병원의 병원비가 너무도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공공 펫 보험을 도입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저는 그것을 추진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물론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누가 새로운 의정부, 새로운 정치를 이끌 적임자인지 이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정부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활력이 넘쳐나고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정부의 숙제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힘있는 여당의 일꾼 오영환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저를 우리나라 정치의 세대 교체를 위해 의정부의 보다 확고한 변화를 위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국회의장님을 배출한 민주주의의 산실,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젊음에 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편가르는 구태정치, 싸움하는 낡은 정치는 부끄러워 못하겠습니다. 청년의 패기로 불길에 뛰어들던 용기로 오직 국민 희망의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21대 국회에는 국민 안전, 인간 존엄성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대한민국 소방관 출신 오영환이 하겠습니다. 의정부에 저의 젊음을 맡기겠습니다. 의정부를 위해 저의 땀을 흘리겠습니다. 의정부 시민분들의 저력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정치인분들이 지금 위기를 말하지만 저는 위기를 넘어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칭찬하는 유능한 정부가 있고 세계가 인정하는 현명하고 배려 넘치는 따뜻한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해결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던 이 위기 또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